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은 무너졌고 국정도 패배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고 참으로 가슴 아픈 참담한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국민과 우리 도민의 삶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충남도에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총점검하고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 상황에 좀 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지난 1년여 동안 충남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착수했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충남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설명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매달 금융시장의 각종 지표와 고용률, 각 산업의 생산 동향 등을 취합해서 경제위기 조기 경보 지수를 산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 상황을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경보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준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타이밍입니다. 충청남도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 발 앞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 진입하면 그 다음 단계인 경계나 심각 단계를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대응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계와 심각 단계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경우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교육과 전직 유도를 통해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줄일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는 심각 단계에서는 도와 시, 군, 민간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기 극복 종합 대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기업 폐쇄과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기업 폐쇄를 위한 컨설팅, 각종 운영자금 지원, 체불 임금의 신속한 청산과 생계비 지원 등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또 위기가 본격화되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고용 위기 업종 및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한 행정과 지방도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은 우리 경제가 지금 커다란 위기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의 대다수 임금 생활자들의 가계 부채의 문제, 그리고 저성장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업과 일자리 고갈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주력 경쟁 산업인 주요한 경쟁 상품의 세계적 경쟁력의 하락,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충청남도 지역 경제에 아마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와 함께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2년여에 걸쳐서 충청남도 경제산업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그 실천 계획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충청남도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향한 저희의 노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은 그동안 대기업과 주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던 충청남도의 산업정책을 뿌리가 튼튼한 지역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도의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5가지의 주요 정책을 앞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도의 기업 유치 정책이 양에 치중했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도의 기업 유치는 좀 더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그 산업 분야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여부에 놓고 기업 투자 유치를 좀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우수한 인재가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세금 혜택, 경영 컨설팅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충남에 쉽게 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 도의 지원을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싼 이자의 대출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개발 촉진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입니다. 또 민간의 벤처 캐피탈과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과 대학, 우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국책연구소 등 연구소의 협업활동을 강력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는 각종 국책 출연 연구기관과 우리 충남도와 이 분야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약을 통해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국책연구소와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의 지역의 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지도록 지역의 연구 역량을 모아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번째로 지역 내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공동체 경제를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과 공유 경제를 사회적 경제와 공유 경제라는 개념으로 지난 5년 동안 사회적 기업 육성 전략을 펴왔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의 공동체 경제를 육성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역 내에서의 북부권 제조업 중심의 지역 경제 발전이 시국의 시군별 다양한 지역 자원에 기초한 발전 역량에 힘을 얻어 지역별로 발전 동력을 얻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여 공주는 관광산업으로, 청양은 자연과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들로 각 지역별로 자기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 요소를 총극대화해서 충청남도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우리 서민과 시민들의 가장 큰 문제이며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동산과 연관되어진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GDP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정부의 무책임한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유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계부채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면 이 가계부채는 견딜 수 없는 모든 우리 생활의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충청남도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해서 각 가계의 부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미국 금리 인상,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경제 변수들입니다. 이에 대한 정교한 정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거시 경제 변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의 삶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은 소득이 정체되어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또한 올 가을에는 전례 없는 쌀값 폭락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수 침체와 지역 경기 악화로 더는 견디기 힘들어서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정부 통계로 10%를 넘어 사상 최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은 정부 통계의 2배, 3배에 이를 것입니다.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앙정부는 이런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 경제 정책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일터를 잃은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강화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힘이 미치기 어려운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타당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충청남도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도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고 경제 위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위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방정부로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의 노력과 수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민심의 바다에 탄핵당해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총리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주요 인사들로 추천해서 이 국면을 모면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국면은 더 이상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도력 상실을 인정하시고 의회의 지도자들과 향후의 국정 운영과 일정에 대해서 상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서 민의를 반영하고 국가를 이끄는 주요한 지도력은 의회의 지도력입니다. 그동안 의회가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로, 또한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보니 야당은 그 야당의 또한 투쟁은 의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통령의 국정 표류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의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신뢰를 신뢰를 주지 못하시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 두 개의 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는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축이었던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거짓말로 우리 모두로부터 신임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국회의장과 의회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거듭 말씀 올렸듯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현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공범입니다. 공동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현 지도부는 즉각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야의 의회 지도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이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대변하시어서 국정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 지도자들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은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대통령의 불행을 막는 일이요, 국민적 혼란과 또한 불안을, 또한 국정의 표류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이제 그렇게 해서 향후의 정치 일정과 국정에 대한 운영 계획이 세워진 뒤라야 대선 후보로서의 움직임은 그때 가서 논의하고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야도 사퇴도 대통령은 당신 뜻으로 된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점지해준 자리고, 물러나는 것도 국민과 상의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민심이 바다로부터 대통령은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표류와 국민들 삶의 위험이 닥치지 않을 국정 운영의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의회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수습하시려 하지만 수습하시기에는 이미 그 지도력과 신임을 잃었다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순은, 필요한 일은 대통령이 향후의 정치 일정과 국정 계획에 대해서 의회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 대선 의지를 밝히실 때 도지사직을 주님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야하신다면 대선 출마 자격이 30일 전에 그 직책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떠신지, 예전과 어떻게 다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헌법 절차에 따라서는 90일 전에 이제 자치단체장은 자기 직위를 내놔야 되는데, 이런 거리 사태에는 30일 전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되더라도 뭐 출마를 하고 안 하고 이제 법적 절차에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거리 사퇴를 주장을 하든 탄핵을 주장을 하든 정치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든, 이것이 대선 주자들의 자기 출마의 호불호를 가지고 논의되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정의 표류가 국민들의 이 많은 경제와 삶의 위기 앞에, 이 위기 자체가 국정의 헌정의 질서의 위기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뽑아주은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은 지금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퇴를 대통령은 모면하고 버티려 하고 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고, 의회의 지도자들과 정당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장이 이 상황에서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헌법상의 의회의 지도력은, 의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들이 직접 선출을 통해서 2개의 주요한 국가 지도기관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민의를 반영하고 국민을 반영하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의회에 다 있습니다. 그 의회의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민심의 바다에 탄핵되어버린 현 대통령의 이 국정 표류를 어떻게 이끌지 의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문제와 일정을 내야 합니다. 저는 그 논의를 의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착수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